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에서 오늘은 필리핀 빠사의 세종학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세종학당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의 그 근거는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의 공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학당 측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고 또 대사관 공문도 그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세종학당 측에서 그렇게 뭐 큰 잘못을 해가지고 인증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세종학당 측에서도 뭐 결혼 이민자에 대한 그 학습 비중이 높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 이민자에 대한 그 국제결혼법 규정에 결혼 이민자가 비자를 받으려면은 세종학당 측에서 120시간 한글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은 한글 시험을 붙든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상당 기간, 일정한 기간을 그 주거를 살면서 있었던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또 뭐 필리핀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상당 일정한 기간을, 그런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서 제일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결혼 이민자가 세종학당에서 한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가 한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법의 근거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법무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그런 걸 주관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고시령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원문은 또 각국 대사관으로 이제 또 위임을 하는 거죠. 직접 관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관장은 이제 각국 대사관에서 하는데,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결혼 이민자는 반드시 그 한글 교육을 120시간 이상 수료를 해야 되는데, 세종학당 측에서는 그 결혼 이민자 반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로.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학당 측에서는 결혼 이민자 반을 처음부터 구성하지 않고 일반 수강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수강생들 초급 과정이 바로 결혼 이민자들 그 과정하고 똑같고 교재도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을 했는데, 그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비자를 받았는데, 이번에 그 규정을 근거로 삼아서 인가를 취소를 한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세종학당 측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게 설명을 잘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대사관 공문만 보고 또 결혼 이민자들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사관 측 공문에는 세종학당의 인증을 취소했다는 내용만 있지 왜 취소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거죠. 뭐 과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억측이 난무하게 되는 건데, 세종학당 측에서도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 이민자들이 뭐 매일매일 결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1년에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클래스를 나눠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전반기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이제 후반기로도 되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초급반에 이제 속해서 하는데, 그 교재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인증을
해줘가지고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규정을 들이밀면서 인가를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종학당의 그 취지가 그 한글 국제결혼 한글 교육 때문에 세종학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 세종학당이 먼저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세종학당의 그 설립 취지가 한글 보급 그 다음에 한국 문화에 대한 보급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세종학당 관계자들은 아주 그 좋은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생활이죠. 그러니까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또 한글 그 교육도 수준 높은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아주 재밌다고 하는데 이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국제결혼법에 의해 가지고 결혼 이민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결혼 이민자들이라는 것이 일반 그 고급 학력자들하고 달리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원래 결혼 이민자 한글 교육은 세종학당에서 했던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그거를 이제 국제결혼법이 바뀌면서 강제로 이렇게 이제 한 건데 그 근거는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한다, 뭐 외국도 그렇게 한다 그런 건데 미국도 국적을 딸 때 시험을 봅니다. 결혼할 때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국적을 딸 때. 그러니까 한국도 결혼 이민자들이 결혼 비자를 받아가지고 살면서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면 참 미국처럼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별개의 사안이니까 다음 기회에 또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세종학당 측에서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결혼 이민자반을 따로 구성할 만큼 그 여건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조건들이 그러니까 학생 수도 그렇고 또 선생님 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으니까 이제 섞어서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정이 취소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세종학당의 취지가 국제결혼 이민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한글 보급 그 다음에 그 한국 문화에 대한 그 보급 이런 취지랍니다. 그 참 좋은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국제결혼법에 의해서 결혼 이민자는 반드시 세종학당에서 그 교육을 이수를 하라는 규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세종학당 측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답니다. 결혼 이민자반을 만들어야 되는지 안 만들어야 되는지도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의 자격이고 그리고 제가 국제결혼을 하는 걸 많이 봤고 또 다뤄봤기 때문에 잘 알지만 결혼 이민자를 전담해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면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혼 이민자들이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있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하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국제결혼이라는 것이. 또 그런 결혼 이민자들 수준이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죠. 때릴 수도 없고 성질나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또 아주 개 중에는 아주 악랄하거나 못된 여자들이 있습니다. 인상 쓰고 말이야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면은 나가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선생님들이야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죠. 그래도 학생들인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학당 측에.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런 내용을 알았고 세종학당 측에서도 최근에야 알았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글 교육이라는 것이 법무부 장관 고시령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관장은 이제 외무부 대사관에서 하는 것이고 결혼 이민자 반을 따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있답니다. 그것이 지금 까인따에 그게 되어 있답니다. 까인따 세종학당에. 그런 점을 잘 아시고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까인따 세종학당으로 일단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누구를 위한
한글 교육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제가 오늘 그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야 학생들 그냥 그 차렷 경례에서 인사하고 가르칠 때만 학생들을 보는 것이지만 신랑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차렷 경례하고 시작하고 끝나도 차렷 경례에서 끝나면은 선생님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신랑들은 그 신부들에게 한글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장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최장. 짧아야 6, 7개월입니다. 짧아야지. 그럼 6, 7개월 동안 세종학당 앞에 사는 여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저기 뭐 먼 시골에 산속에 사는 여자가 와서 교육을 받으면은 1년 전, 최소한 6개월 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 대기 기간이 6개월이겠죠. 그 6개월 대기 기간에 등록을 해가지고 6개월 교육을 받는 동안 마닐라 세종학당 앞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방을 얻어서. 그리고 신랑은 계속 돈을 내줘야 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그렇다고 세종학당을 졸업해갖고 여자들이 한국말로 줄줄이 얘기를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의 배우나 안 배우나 그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거의 정말로.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비자를 먼저 내주고 국적을 취득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시험을 그때 보면 그게 그러면은 신랑도 좋고 신부도 좋고 세종학당 측도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같은 데 있는 세종학당에서는 진짜 긍지를 갖고 보람을 느낄 정도로 좋다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선생님 입장이라도 50명을 가르치는데 결혼 이민자들이 20명 섞여 있다고 봅시다. 근데 교수 수업하는데 장난이나 치고 있고 담배나 피려고 들고 나가서 국제결혼하는 여자들 상당수가 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수가 그런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졸거나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뭐라 그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면 눈 아래로 헐기고 막 할 텐데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업하는 분위기도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저런 걸 다 따져봐도 이 한글 교육, 결혼 이민자 한글 교육은 강제성을 띄워도 좋을 일이 별로 없는데 어차피 지금 그 법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고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그런 법을 고치려면은 국가에서는 이제 절대로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려면은. 그리고 이제 많은 피해 사례, 불합리한 사례, 이런 걸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 공청회를 열려면은 그 전문가들, 그 다음에 관계기관, 그 다음에 국회에 그 입법 담당하는 그런 부서 그 의원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계속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를 계속하고 그 언론을 통해서 계속 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필요성이 또 당위성이 제기가 돼야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여론이 형성되면 공무원들은 움직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러려면은 단체를 결성해야 되는데 국제결혼협회라는 게 제가 있는 걸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런 걸 할지는 제가 의문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 사실 국제결혼이 위축되어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글 교육입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기다리냐. 근데 6개월인 줄 알고 있으면 6개월이 아닙니다. 1년 정도 걸리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돈 다 대줘야 돼요. 생활비.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돈을 대주는 건 맞습니다만은 부양의 의무도 같이 살면서 부양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있는 거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땅히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국제결혼을 하는 여자들, 이민자들이 한글을 강제로 배웠을 때 혜택을 보거나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도 아닙니다. 오직 그 세종학당 주변에 있는 그 집주인들, 그 다음에 그 식당 주인들, 그 다음에 그 국제결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의 그 정부들 이런 데만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졸속적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 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지금은 이제 오래돼 가지고 그런 일 없지만 초기에는 부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자가 안 오는 겁니다. 시험도 떨어지고 막 이래버리니까 여자가 못 오니까 돈은 다 줬는데 휘발유통 들고 가가지고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 국제결혼업체 사장을. 응?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초창기니까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수혜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피해자로 이제 전락한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을 했으면 좋은데, 제가 여건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국가의 그 법을 바꾸고 국가기관을 만들어보고 또 그런 경험과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제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나서서 앞에 전면에 나서서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제결혼 단체들이 좀 움직여서 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도 지금 아이들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율이 떨어져 가지고 노동력이 감소하고 국방력 군인들을 취해야 되고 이런 형편에서 아니 결혼을 방해를 하는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 이게 국가 정책하고 취지가 맞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120조씩 쓴다면서 이런 걸 왜 안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글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말로 하려면 하겠습니까? 강제로 하는 것도 맞는데 이것을 비자를 받을 때 하는 것보다는 국적을 받을 때 시험을 미국처럼 시험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혼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 한국말을 배웁니다. 남편한테도 배우고 뭐 동네 주민센터도 배우고 하겠죠. 국적을 따기 위해서. 그렇지만 처음부터 결혼에 진정성이 없는 사람 다 도망가겠죠. 그런 사람은 세종학당을 나와도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글 교육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이렇게 낼 때 강제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다 그 불이익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아이들을 안 낳아가지고 지금 결혼을 시켜서 아이 출산을 지금 강제로도 시켜야 되는 이런 마당에 이렇게 그 역행하는 정책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국제결혼 단체 이런 분들이 만약에 뜻이 있으면은 그런 단체들을 결성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명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게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고 있는 것이지 불이익을 주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지금 그 인구 정책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여론이 형성되면은 반드시 고쳐질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한번 준비를 해서 이 조항을 좀 좋은 방향으로 변경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종학당, 빠사이 세종학당 측이 그 인증이 취소된 그런 내용이 뭐 불합리하거나 아니면은 뭐 불미스러운 일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조항들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그 학원 측에서는 그 결혼 이민자 반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섞어서 이렇게 했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잘 이루어져 왔다가 이번에 이제 그 문제가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대사관도 참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플 겁니다. 뭐 대사관에서는 법무부 고시령에 의해서 비자 낼 때 하나 서류 한 장 더 얻는 것 뿐입니다. 대사관도. 그거 뭐 대사관에서 한 거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조항 하나 때문에 이게 다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그 조항의 그 시간적인 그런 집행 이런 것들을 좀 여러 사람들의 이익에 맞게 변경만 하는 간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뭐 법을 없애거나 뭐 새로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변경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호응을 했으면 좋은데, 국제 결혼 하시는 분들이 다 생활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또 그 적극적인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한번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종학당 빠사이 세종학당에 대한 오해에 대한 그 원인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그 내막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게 잘 사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